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시국 현황과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오늘은 먼저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그 차벽 설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해볼까 합니다. 지난 3일에 개천절 경찰차를 300대를 동원해 갖고 4km에 걸친 이 차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재인산성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MB 산성에 비유해서 재인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차벽 설치가 법률이나 헌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이라든가 통행권 뭐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과거 헌재에서도 2011년인가 이와 비슷한 무슨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오는 게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본래 언론이 입을 닫으면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정권이 탄생한 촛불 집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언론에서 그걸 이야기했다고 되겠습니까? 그 촛불 혁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권했는데, 결국 지금 시민 목소리는 많은데 제 주위에 보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을 보면 뭐 거의 없어요. 특히 공중파는 거의 뭐 찾아볼 수 없고, 이게 지금 정권이 뭐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자기들도 보도는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제약이 있는지 그건 모를 정도니까 결국 시민들이 그 불만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 개천절날 광화문으로 모이자. 저번에 왜 8.15 광복절 때 전 목사, 정광훈 목사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뭐 거기서 덤터기를 다 뒤집었었죠. 전파가 됐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 모여서 하는 거는 정말 말대로 그 생명이 중요하냐,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가 중요하냐, 그럴 때 어느 게 중요하다 뭐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생명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보통 왜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사수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이 자기가 그 요구하는 그 어떤 이념, 이걸 위해서 목숨 바치는 지하드, 이슬람,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목숨을 바쳐는 안 되지만은 그 정도로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그걸 막는 게 옳으냐, 국민 생명 보호를 내세워가지고, 아니면은 좀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 자기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그다음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냐, 그거 저울에 놓고 달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어쩔 수 평가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이번에 차량으로 시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이거는 전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차에서 뭐 배기가스에서 코로나균이 안 나오는 이상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걸 금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위라고. 그게 시위가 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시위는 맞겠죠. 뭐 집단적 의사 표시로. 그렇지만 그 이제 차에다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구호 써붙이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차 300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예 광화문의 접근 자체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처럼 그 다중이 모여서 하는 거, 그걸 막는 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걸 막는다는 거 있죠. 차량 시위를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걸 막는다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어떤 뭐 이런 걸 갖다 원천 봉쇄한 거 아닙니까? 그 경찰력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금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부당한 금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금지했지만 차를 몰고 나오겠다. 이걸 막는 것도 이게 본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너희들은 의사를 표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말이 자기들 뻔히 안다는 거죠. 그건 나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민주 정권에서, 주의에서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 이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 우리가 정반 합의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서로 그래 토론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정반 합의인데 한쪽 말만 들을 것 같으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뽑고 그냥 말지 그냥 국회도 필요 없고 언론도 필요 없고 그래서 언론 국회가 특히 국회가 180석 가지고 아무 역할을 그러니까 국회는 있죠. 여당이 300석 중에 299석이라도 이게 그 정부를 비판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견제를 해야죠. 국회에 제일 중요한 일이 있죠. 사실은요. 그 세금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아주 힘들어 번 돈에서 낸 세금을 정부가 잘 쓰느냐를 감시하는 데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영국에서 바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의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그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예, 그게 이게 바로 그 의회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있죠. 지금 추경 예산안 4차까지인가요? 네. 막 통과됐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 자기 주머니에 나간 돈으로 그거 저 감시하라면 잘할 것 같은데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국민들 주머니에 나가니까 4차가 아마 10차도 동의할 겁니다.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이런 무능한 국회. 숫자는 여당이 많지만 정부 감시가 전혀 안 되는 진짜 이번에 어디죠? 터키인가요? 국회의원 100명으로 이태리요. 예, 100명으로 줄이자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태리가 민주주의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 사실요. 아무리 이태리가 좀 뭐 사람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한다 해도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벌써 그만지 불신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태리 국회보다 훨씬 못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 무능해.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다 무능해. 여기서 마지막 남은 시민들의 직접 목소리 내려고 그것도 막아. 그러면 그거 뭐 민주주의 하지 말죠, 이제. 그러니까 신독재고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급박하고 명백한 그런 위험이 있을 그렇죠. 때는 막아야죠.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 이건 무슨 코로나 확산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일정 그러니까 지역. 제가 그때 그건 이 누가 자리에서 보더라도 법에 그렇게 있냐 우리가 헌법 정신에 따지잖아요. 어긋나는 거죠. 예. 그거 이제 신청하면은 집회를 그 하겠다고 신청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신청 허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보다도 그 신청을 받아들이면 근데 그걸 금지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금지라는 게 사실은 언론 표현 자유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 예. 요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 사건 때 8.15 같이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자동차 이 문제는 이거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오히려 그 위험이라면 코로나보다도 그 일반 시민들이 왜 그 자동차 주말에 그 광화문 몰고 나오는데 저도 한번 몇 번 당했는데 방송하러 가다가 그게 막혀가지고 예, 아주 예를 그런 먹죠. 그 생계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급히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방해를 준다. 그건 그런 위험인데 사실 사람만 그 데모해도 있죠. 광화문에 차 못 가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민노총이나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데모할 때 있죠. 이건 뭐 이 금지구역 있지 않습니까? 왜 제한구역 있고 이건 뭐 아예 필요 없더라고 다 무시하고 하는데 이번에 자동차 한다면은 그런 정도의 피해인데 그게 그전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집회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MB가 했었던 이른바 명박산성이라는 것은 청와대 근처로 못 오도록 조금 막았어요. 예.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4km를 통제를 해갖고 누구 비유대로 그거 천리장성이라면 이건 만리장성을 쌓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돌아다니는 광화문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경찰이 불신 검문을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가방 열어가 태극기 네.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인공기 있으면 괜찮다는 예. 거 아닙니까? 아 인공기는 괜찮습니까? 그거 뭐 북한 저런다고 하면은 그건 또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저 중국 국기라든가. 그 태극기만 있으면 이게 태극기 시위구만. 당신 태극기 부대야? 뭐 이런다는 거 아니야? 광화문은 특별구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불신검문 자체도 사실은 위법 아니에요? 위법이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론 변명을 하겠죠. 이 범죄를 범했으리라고 현재 의심될 때 그것도 현저라고 명백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 음주운전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막 지난 사람마다 다 입에 댔는데
지금 좀 의심갈 때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인권 침해를 하는데 진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반대되는 기미가 보이면은 이거는 금지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참 민주주의를 하자고 한 사람들이 가장 비민주적으로 모든 걸 하니까 지금 문제죠. 그리고 그런 법을 집행하더라도 뭐 이 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대공원이라든가 10월 3일에도 뭐 어린이 놀이터 또 뭐 놀이공원 이런 데는 서울대공원 뭐 주차장 8,000대가 꽉 차고 몇 시간씩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코로나 없습니까? 확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있죠. 지금 코로나 계속 그러는데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다고요. 예. 국민의 뭐 몇 프로가 벌써 걸렸을 거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이제 대중교통으로 항상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요. 대중교통 이용 못하게 해야 돼요. 정부 말대로 하면은. 대중교통 버스 제가 시내버스 타는데요. 바로 옆에 사람 앉아요. 저도 시내버스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사람 앉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 코로나 감염된지 안 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부 말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집회를 금지하고 한다면은 대중교통 이용 못하게 해야 돼요. 거기는 광화문 광장보다 더 밀집해 있어요. 대중교통 예. 특히 출퇴근 시간은. 결국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차벽을 세우는 것은 지난해 10월 3일에 한번 크게 혼이 났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 조국 때문에 우리 역사상 예, 역대급 인파가 예, 그랬다고 그랬죠. 몰렸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놀랬죠. 네.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은 더 붕괴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뭐 추미애 장관, 조국, 네. 윤미향, 추미애 할 것 없이 오거돈, 박원순, 성추행, 또 라임, 옵티머스 등 또 권력 비리 뭐 워낙 많아서 거기다 뭐 이제 부동산 뭐, 사법 예. 이게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 불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터져 나오면 이 정권으로서는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청와대 담을 홀 넘어갖고 네. 청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예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K 방역이라는 게 네. 결국은 정치 방역 아니냐. 그렇죠. 그런 스펙타클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저렇게 우리 국민의 보호하고 생명을 있구만.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그럼 해수 이런 게 공무원은 이제 왜 보호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지. 이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거기는 이제 자기 정치적 이득이 별로 없는 데고 오히려 김정은이 골만지른 거니까 안 하는 거고 예, 예. 여기야말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겨냥한 일종의 보여주기 쇼.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 시절 때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 주장한 게 이 군사 정권이 계속 종북, 네. 뭐 멸공, 반공 가지고 정치한다고 빨갱이죠, 빨갱이. 그런 이념 가지고 한다 했는데 빨갱이 프레임으로 다 몰아갔죠. 이번 그 정권은 코로나 정권이에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코로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어요. 추경 예산 아까 4차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또 뭡니까? 뭐 하여튼 4.15 총선도 코로나였죠. 그다음 국민재난지원금도 코로나죠. 예. 그다음 뭔가 분리할 때 되면 전부 코로나를 내세워 가지고 입 다물어 예.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그 고기 선생님 말씀 나눴잖아요. 예.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면요, 예? 모든 국민을 자택 연금시켜야 돼요. 아까 서울랜드 그거는 뭐 10월 3일날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 저번에도 왜 그 좀 잠잠해진다고 그 서울시에서 무슨 쿠폰인가요? 그거 이제 나눠줘가지고 할인 외식 많이 해라 네. 했는데 그게 금방 그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제 그 뒤집을 정도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사람들이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구나 해가지고 코로나 더 확산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일관성 없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코로나로 이걸 갖다가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 있을 수 있다.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 그런데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과 전혀 무관한 사안까지 코로나를 한다는 건 이 정부가 스스로 그 민주주의를 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K-방역, 네, K-방역. 코로나 방역 이것이 오히려 코로나 신풍,
코로나 요술팡망이로 변해가지고 완전히 뭐 매직 완드죠. 예, 이 정권의 어떤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하는 수단화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지금 무서운 겁니다. 공중파 뉴스를 아예 안 보고 딴 뉴스도 안 봅니다만은 신문에 그 304 재인산성요? 네, 문재인에서 재인산성. 그걸 보는 순간에 한숨이 나오고 좀 서글퍼지고 진짜 우리가 다시 50 시대로 회귀했다는 느낌을 그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코로나 어쩌고 한 말보다도 그 사진 한 텅 빈 광화문에 그 경찰차 300대가 쭉 둘러 있는 거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시계는 지금 몇 시에 와 있는가? 오히려 50 시대로 지금 시계가 역주행해가지고 돌아갔다. 50 시대 때도 그 정도였던가 저는 기억은 없어요. 하도 뭐 그때는 판사 때고 뭐 공부할 때고 하니까. 그런데 이 민주화되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쭉 됐다는 걸 봤는데 그런 광경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저는 제 생애에 있죠. 군사 정권을 지나면서 이제 그거 끝난 줄 알았는데, 예? 네. 이번에 그걸 다시 보게 됐다는 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본 게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 네. 이때 이제 이른바 차벽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저게 뭐야? 뭐 그렇게 길게 쌓은 것도 아니에요. 광화문 앞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 동원해갖고 그 막은 거예요. 청와대로 못 가게. 청와대로 행진하겠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아니 이낙연 이제 대표죠. 대표죠. 이낙연 대표는 이 경찰들도 그 가서 격려도 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경찰들이 이번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차벽을 세워가지고 빈틈없이 이렇게 가로막은 거, 차단한 거 참 잘한 거라고 극찬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 MB 이 차벽을 설치했을 때 그때가 이제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신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갖고 차벽 정도가 아니라 뭐 차벽 만리장성을 쌓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해도 되나? 제가 볼 때 경찰을 칭찬하고 이런 게 있죠. 네. 경찰 수고하죠. 고생하죠. 10월 3일 개천절 휴일날 뭐 쉬지도 못하고. 만 그러니까 명이 그걸 넘게 동원됐으니까. 경찰 개개인의 수고를 칭찬한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지만 그거 칭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집회를 하려 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나쁜 집단이라는 걸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또 제가 미국 예를 가끔 듭니다만은 이번에 그 미국에서 흑인들이 경찰총에 맞아서 많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죽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경찰들을 옹호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떤 공권력으로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게 트럼프가 지금 미국 선거가 한 20일 정도, 20며칠 남았는데 트럼프가 아주 지금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에 밀리는 게 바로 트럼프의 그런 반민주적인 은사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미국에서 나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나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트럼프는 정말 그 사람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 어떤 후진국의 대통령에서는 벌써 황제에 등극할 사람인데.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을 갖다가 이렇게 치하하고 이런 거는 있죠. 공권력은 치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임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제가 연수원 때 검찰 교수님이 한 날 이야기 하더라고요. 도로에 가면 큰 차 있고 작은 차 있잖아요. 트럭하고 승용차 조그만. 이럴 때 큰 트럭은 양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작은 차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니까 그 법칙을 말씀하시더라고. 우자의 법칙. 우세한 사람이 어떤 겸양, 그다음 양보 이걸 해야지 사회가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판사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 빈자하고 그 강자,
약자 강자 재판할 때는 약자 쪽에 무게를 좀 더 약간 불공정할지 몰라도 그렇게 예. 두고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정해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정권은 있죠. 지금 자기들이 강대한 권력을 가졌거든요. 우리 그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지금 뭐 감사원, 감사위원도 거의 그쪽 아닙니까? 다 장악한 강대한 권력을 가진데도 아직도 이 정권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들이 비주류라고 아직도 비주류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해찬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야 20년을 집권해야 예, 완전히 우리 바꿀 수 사회를 있다. 주류와 비주류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 칼럼을 봤는데 지금 상황이 조선시대 때 있죠. 그 훈구파 예. 보셨나요? 나 읽기는 못했습니다. 네, 제목만 봤어요. 훈구파하고 살인파 싸웁니다. 예, 예. 제일 처음에 세종 때까지 예. 아주 그 국군이 웅성하고 조선을 잘 운영했던 거는 훈구파들. 물론 지금 여권이 말하는 기득권층이죠. 왜냐하면 태조를 도와가지고 예. 건국을 하고 그 공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또 경험과 예. 역량, 능력이 그러니까 아주 출중한 사람들. 세종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연산군 때까지 그렇게 됐대요. 근데 연산군을 갖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념에 강하고 살인파들이 장악. 살인이 장악해가지고 그게 350년간, 그 조선이 500년 아닙니까? 150년간은 훈구파가 장악했고, 나머지 350년을 살인이 장악해가지고 결국 일제에 나라까지 뺏기는 이루는데, 지금 상황이 그 군사 정권, 독재, 물론 저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 어떤 실용주의고 사람들, 국민들 배를 고프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했다가,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뭐 멀리는 노무현 정권,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훈구파, 살인파는 하고는 조금 비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실용주의 중도파 그거는 느낌이 소수 있어서. 집권을 했고 예. 또 중도 성향의 그런 이 입장을 독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조금 이제 그쪽으로 몰아간 그게 있지. 사실 나중에 IMF 극복하고 한 거 보면은 이 실용주의자야. 예, 극히 그럼요. 실용주의자. 예. 또 상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에 또 해서 밟고. 본인도 자기가 예. 실용주의자라고. 그래 그러죠. 이제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조금 아까 말한 살인에 가까운 사람들 같아요. 이념이 제일 중요하고 좀 배고프면 어떠냐? 당신들 참 대의 명분에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 몰라내고 인조 반정인데 인조 반정 때도 인조 되고 나서 청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주화파 주전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주화파는 우리 좀 굴복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이거고, 주전파는 무슨 소리냐, 우리 공자의 나라인데 오랑캐하고 싸워야지 가지고 하여튼 뭐 속된 말로 박살 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그런 글을 읽었는데 지금 이 정권도 있죠. 그 어떤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이념을 가졌는데 이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 여기에 너무 몰입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리장성, 제인산성이 생긴 이유도 그거다. 그리고 너무 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 집권해놓고 지금 와서 여기서 하니까 코로나라는 아주 그 좋은 촛불로 집권했는데 했는데 코로나라는 소방호스로 다 꺼버리는 이런 걸 보여서는 이게 안 된다.